저희 K-스마트 등대문제 컨퍼런스 2부의 첫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협동 로봇 대표 기업입니다. 뉴로메카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협동 로봇 기반 스마트 제조 자동화 적용 사례 업종별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훈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기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로메카의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황성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최근 코로나 시대 이후 이제 스마트 자동화에 대한 많은 그 관심과 문의들이 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기존의 산업용 로봇으로 제조 자동화를 하는 것이 아닌 산업용 로봇이 아닌 협동 로봇으로 제조 자동화를 하는 그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핵심까지 오늘 발표 내용 핵심을 먼저 짚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협동 로봇 기반 스마트 제조 자동화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뉴로메카의 황성훈 매니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 로봇 제조 자동화 업종별 적용 사례, 협동 로봇 제조 자동화의 미래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동 로봇 제조 자동화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은 빨간색 접근 금지 표말과 함께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은 로봇이 작업하는 공간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동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작업하며 사람의 일을 보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협동 로봇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체적인 안전 기능인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뉴로메카의 대표 협동 모델 인디7 영상을 통해 협동 로봇 소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저희 뉴로메카의 대표 협동 로봇 인디7입니다. 인디7의 숫자 7의 의미는 최대 7kg까지 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 뉴로메카 인디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봇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선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로봇을 프로그래밍 했다면 무선으로도 연결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C 언어 등을 모르셔도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콘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제 로봇을 손쉽게 티칭할 수 있는데요. 이제 로봇을 티칭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직접 교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움직여서 이제 로봇을 티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과 비교되는 협동 로봇의 장점 중 하나인 충돌 감지 기능입니다. 이 충돌 감지를 통해 작업자는 로봇과 함께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협동 로봇이란 쉽고 안전한 저비용의 산업용 로봇입니다. 영상을 통해 협동 로봇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불량률을 저감하기 위해 작업자를 지원하는 스마트한 도구로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상은 연속된 압연 공정을 통해 가전제품의 프론트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으로 다수의 협동 로봇이 각 프레스의 시편을 로딩, 언로딩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의 충돌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하므로 안전 펜스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 기술자들이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쉬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고객의 투자가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도입 및 운용 비용을 절감한 산업용 로봇입니다. 다음은 제조 자동화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들을 보기 전에 마켓 자료의 일부를 발췌하여 협동 로봇이 적용된 공정별 시장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협동 로봇의 적용 공정에 따른 성장률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마켓넷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핸들링, 어셈블링, 프로세싱, 웰딩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보시면 핸들링은 픽앤플레이스, 머신 텐딩 등에 해당되고 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마켓 쉐어의 70%를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 분해, 스크류 체결과 너트 체결 작업의 예시를 들고 있으며 마켓 쉐어는 15%에 불과하지만 성장률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글라인딩, 밀링, 커팅으로 분류되는 프로세싱, 글루잉, 페인팅으로 이루어진 디스펜싱, 그리고 웰딩, 솔더링 작업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 국내 로봇 제조 기업들의 2021년 1사분기 실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국산 협동 로봇 제조 업체들의 실적을 취합한 자료인데 핸들링 공정이 51%로 가장 높았고 교육 및 연구 분야가 37%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어셈블리, 디스펜싱과 같은 다른 공정들은 5% 미만 비중으로 앞으로 한국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적용 사례 영상을 보실 텐데요. P사에 적용된 용접 자동화 공정입니다. 컨베이어를 통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제품을 용접기에 머신 텐딩하는 작업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펜스 없이 작업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동작하며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를 협동 로봇으로 대체하여 작업 효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보통 이러한 단순 반복 동작들은 근골격계의 피로도를 높여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협동 로봇을 적용하여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방지했습니다. 다음은 프레스 머신 텐딩입니다. 연속 프레스 라인에 적용된 11대의 협동 로봇이 프레스넷 제품 투입 위치에 항상 일정하게 로딩하며 프레스용 지그 손상을 방지합니다. 고위험의 프레스 장비를 다루는 작업에 협동 로봇을 적용하여 끼임, 유증기 흡입 등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머신 텐딩 아빕입니다. 드럼 세탁기 내 드럼 스파이더를 삽입하는 공정으로 큰 부피의 재료를 생산 라인 깊숙이 넣어야 하는 공정에 협동 로봇을 적용하였습니다. 작업자의 근골격계 피로 방지 및 단순 반복 작업에 따른 휴먼 에러를 원천 차단하였는데, 이 공정에서는 협동 로봇의 장점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자동화된 장비에 손쉽게 연동해서 협동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솔더블 포장 공정인데요. 모래보다 작은 입자인 솔더블을 용기에 담는 공정으로 기존에는 통을 작업자가 세척하고 기계를 통해 분배하는 과정이었는데, 기계 내부에 매번 재료를 투입하고 이후 모든 부분을 작업자가 수동으로 하던 공정입니다. 이에 따라 무게 등 정체적인 검수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불량률 검사가 쉽지 않았는데요. 협동 로봇 적용 이후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MES를 도입하여 불량, 양품률 등 생산성에 관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로봇을 적용하기 전에 가상 공정 시뮬레이션 서비스 인디 프로토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한 후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도입 성공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께 도입 이전 시뮬레이션 공정 확인을 통해 도입 성공에 대한 그 확신성과 확률을 높여드립니다. 옆에 보시면 실제 시뮬레이션 한 것을 저희가 적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버핑, 볼팅, 프레싱, 머신 텐딩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협동 로봇을 적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F&B 사업, 푸드 베버리지, 치킨 튀기는 공정, 그리고 커피 만드는 공정에도 협동 로봇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협동 로봇 제조 자동화의 미래입니다. 앞서 마켓 앤 마켓에서 정의한 세그멘테이션 외에 추가적인 시스템을 통해 공정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비전, 델타 로봇, 이동 로봇이 그 예시입니다. 다품종 변량 혼류 생산 같은 경우 시편이 매번 변하기 때문에 단순 픽앤플레이스를 위해서는 시편이 바뀔 때마다 시편을 정 위치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그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비전 솔루션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고자 2년 전부터 로봇 비전 기술을 내재해 왔으며, 실제 비전을 활용한 제조 자동화 공정의 다양한 실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비전 인식을 기반으로 한 컨베이어 트래킹 후 제품을 파지하고 팔레타이징하는 공정입니다. 현재 저희 비전은 2D 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D 비전으로 투명한 물체를 감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2D 비전으로 시편을 학습하고 투명한 물체도 집을 수 있도록 공정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공정에서는 툴을 변경해서 다양하게 로봇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빠른 공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퍼 툴을 변경을 해서 실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외에도 사출 제품의 볼트 구멍 오차가 크면 지그를 써도 구별이 힘든 작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볼트 구멍을 비전으로 인식하여 체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활용하면 양불 검사에서도 로봇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비전을 통해 정렬 홈, 볼트 체결, 정렬 핀, 볼트 방향, 체결 핀을 검사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로봇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따로 제품을 빼서 구분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델타 로봇과 협동 로봇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다양한 공정의 로봇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협동 로봇과 델타 로봇을 함께 적용한 공정인데 틸팅 등이 필요한 디버링 작업은 다관절 로봇인 협동 로봇이 진행하며 팔레타이징과 같은 고속 공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델타 로봇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로봇, 협동 로봇 인디와 델타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비전과 함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물류, 경비, 방역 등 더욱 다양한 곳에 협동 로봇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동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사람과 함께 발전하는 협동 로봇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2025년 저비용 협동 로봇 글로벌 넘버원 뉴로메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로메카의 우리 황성훈 매니저님께서 실제 사례, 눈을 확 와닿네요. 사례를 네. 이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협동 로봇도 보면은 그 관련된 연관 글로벌 메이커들도 있고 국내 메이커들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뉴로메카는 이게 넘버 원이다. 네. 예, 뭐 네, 저비용도 있지만 네. 어떤 차별화되는 포인트 몇 개를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네. 우선 저희 뉴로메카의 인디 협동 로봇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네. 근데 그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충돌을 감지해내기 위해서는 힘 토크 센서가 필요합니다. 네네. 힘 토크 센서를 통해 충돌을 감지해서 로봇이 그 충돌이 감지됐을 때 멈추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데 저희는 힘 토크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돌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현재 저희 협동 로봇 인디는 전류 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류 제어는 전류 제어를 할 때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전류 값이 튀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이 튀는 값을 저희가 알고리즘적으로 제어를 해서 충돌로 인식을 해내고 그 충돌로 인식을 해냈기 때문에 충돌에도 센서가 없이도 충돌해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 센서의 가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훨씬 저렴하게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네. 포인트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이제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저희 뉴로메카 협동 로봇 인디는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보통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지만 그렇죠. 이 로봇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음. 실제로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처럼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타입으로 로봇을 티칭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 교육을 하루 정도 들으신 분들은 그래요? 예, 바로 그날 그 교육이 끝난 순간부터 로봇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분 중에 네. 협동 로봇 역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네. 질문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협동 로봇도 이제 네. 안전 인증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기존 산업용 로봇이 받고 있는 네네. ISO 10218-1을 음. 이제 받았고요. 저희 로봇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ISO 13849-1 인증도 협동 네. 로봇에 포함된 건데 그것도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실제 이제 협동 로봇이 설치되게 되면 3년 이내에 이제 그 안전 검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 협동 로봇이 네. 설치된 공간에 대한 안전 네. 검사. 근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다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돼서 안전 검사도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안전 검사를 받게 되면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협동 로봇은 펜서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인증을 받아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 중에 이 가상 공정지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제 공정 자체 가상 공정 시뮬레이션은 공정 자체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이제 좋은 것 같은데 네. 제조 자동화 공정 중에 필요로 인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네. 특별히 필요한 간단한 행동을 하다가 네. 자동장치 관련된 다른 부분을 만져서 오류나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네. 이에 대한 조치 프로세스도 사전에 어떤 룰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예, 질문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실제 로봇이 동작하는 그 공간 안에서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이제 오류들 그리고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들에 대한 검토를 저희는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안전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뉴얼대로 사람들이 동작시킬 수 있도록 제가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다 검토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ROI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비용이잖아요. 네. 저비용이니까 좀 ROI도 다른 뭐 경쟁사들을 도입하는 것보다 좀 빠를 것 같은데. 예, 뭐 맞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뭐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어떤 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일단 좀 이 부분은 네. 조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네네. 일단 가장 좀 와닿으실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물론 제조업 쪽에서도 이런 ROI가 지금 저희도 계산을 하면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실제 이제 어떤 이제 부품을 단순 작업입니다. 네. 짚고 놓는 이런 공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2교대, 3교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십니다.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되는 인건비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협동 로봇은 도입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예, 물론 실제로 추가하시는 공정 옵션에 따라서 더욱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일단 대표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금액이 그 정도 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의 ROI를 그러네요.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령화 네. 여러 가지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제조 쪽에서도 이제 많은 자동화가 일어나고 협동 로봇이나 이제 산업용 로봇이 이제 많이 쓰일 텐데 네. 어쨌든 모든 환경에 적용할 수 있기는 할 텐데 이게 처음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게 관심이 있는데 도입을 이제 주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어떤 뭐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 있으면 있을 수 있는 뭐 어떤 팁 같은 걸 먼저 좀 전수를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일반 제조업체 분들이 네.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그렇죠. 하나가 로봇을 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 단품을 산다고 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그렇죠. 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로봇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봇이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왔었지만 실제 이 로봇을 도입하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로봇을 도입하는 사업을 이제 SI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실제 사람이 이제 작업하고 있던 공간 안에 로봇이 들어가고 그 로봇이 사람과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며주는 작업을 SI,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로봇 제조 회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SI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처음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실제 또 저희가 매달 정기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 정기 교육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로봇의 이해를 이제 높여서 공정을 적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